안녕하세요. 뻔뻔한 독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이거 지금 현장 거래에서의 내고 단계에서 급매물로 나오는 가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라는 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용성 상승폭. 이 상승폭이 마용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직까지도 철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된다는 그런 어떤 이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집값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가 라는 또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집값 추이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서울이 0.08, 지난주에 0.08을 기록했는데 0.09로 이제 올라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627 대출 규제에 이은 공급 대책 발표한 가운데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던 전국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집값 분수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97 대책 이후에 집값이 어떤 궤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부동산원 지금 이 공식 지표는 약간 좀 딜레이 된다. 그리고 급매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또 약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집값 통계 종류와 특징을 보시면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집값 추이에서 가장 좀 맹점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급매물 양상의 변화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좀 급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고 나가려는 어떤 탈출 이 분위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급매물에서 3억, 4억, 뭐 5억 이상 깨지는 경우도 좀 흔하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원 통계는 급매물 거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그런, 이게 장점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시차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공식적인 어떤 지표들을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긴 받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호가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합니다. 호가는 솔직히 사인 간의 거래잖아, 이거. 어찌 보면 이 집주인이 얼마나 이 이빨을 잘 터느냐에 따라서 이 집값이 더 막 뭐 로켓포처럼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호가를 민간 통계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모호한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민간 통계 좀 잘 이 필터링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 아파트 지금 사려면 빚만 3억 줘야 되고 강남은 뭐 5억 가까이 빌려야 되는 건데, 이게 빚을 3억 이상 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1, 2억 빌려도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한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3억 정도 빌리면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원금이자 이 추이는 굉장히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지금 뭐 요 추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고 단계에서 급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들 빨리 집을 팔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점까지 끌어올린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서울 3억, 강남 5억 정도 돈을 끌어 당겨 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 집값에 따라 붙이기 위한 추격전 양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반대적으로 현실 내고 단계, 그러니까 현실 거래가에서는 상당히 이 급매로 던지는 가격은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30%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마포구, 도봉구. 그러니까 강남 중심과 비강남권, 특별히 이 노도광이라 일컬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지금 하락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동산원과 KB 지표가 이걸 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적 느낌도 좀 주고 있고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7억 8천, 6억 5천, 5억 7천, 5억 3천씩. 많이 떨어지는 곳들은 뭐 거의 80%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가 이거 조금 특수관계 거래인가 아닌가 하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대체로 5억 이상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7일 대책 이후, 그러니까 9월 중하순으로 가면서 경기권이 얼마만큼의 하락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매매 거래 해제 건수가 지금 부쩍 뭐 1067건까지 5월, 6월에 이제 뭐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27 대책 쏟아지고 97 대책으로 이어지면서 해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서울도 30% 이상 빠지는 곳도 있고 경기권은 뭐 5억 이상 빠지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고가 신고가 찍는다는 어떤 착시 현상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무리하게 진입한 사람들이 이제 규제가 627, 97 이 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딱 터져버리니까 이거 어마 뜨거라 하고 그냥 빤스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감내가 안 되니까 그냥 계약서를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들, 이 집값 담합이 얼마나 한국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이 가격 추의 역할을 했는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계약 건수, 해제 건수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이게 결국은 집값 담합이라는 기승전결의 어떤 전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픈 채팅방 딱 개설해가지고 아파트 매매 가격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고, 그죠?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무소 비난 및 업무방해, 이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적 집값 담합을 해버렸으니까 일정한 가격 벨트 라인을 계속해서 형성을 한 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명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가격대, 자기들만의 집값 담합이라는 벨트를 딱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장의 구도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어떤 악의적 행동을 통해서 집값의 집단적 담합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이 딱 터져버리니까 이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 취소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어떤 자금 운영 구조가 코스피장 다 망하게 했잖아요. 작년 거의 바닥을 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몰려있던 자금들이 뭐 코스피 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떨어져 버리고 뭐 기대 이하의 어떤 가치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웠었죠. 자, 이제 이런 어떤 이 편법 담합 같은 이 집값 뭐 범죄행위죠 거의. 그래서 국세청장은 강남 4구와 마용성 30억 이상의 초고가 전수 검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죠. 국세청도 이제 이 집값 담합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분히 의도가 내재된 그런 어떤 집값 가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 취득자금 편법 지원 탈세 시도 엄격히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부모가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돈을 박아 넣어주면 이렇게 돌아서 엎어치고 매치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사서 단기적 차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예들도 아마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그리고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는 뭐 법인 여러 가지 자금들 빼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뭐 엄하게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IT 기업이고 또 제조업 업체인데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 고가 아파트들 많이 사들인 그런 이 법인 회사들 있거든요. 이런 관련 사업체까지 이제 검증하고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 지금 최고가 순위를 찍고 있는 아크롤 리버파크, 레미안 원밸리, 반포자이, 반포 센트럴자이 대부분 95억, 92억, 73억, 58억. 야, 이게 아파트 값이냐? 빌딩 값이지. 이거 똘똘한 한 채 좋아하잖아. 똘똘한 한 채 값이지. 이게 100억에 가까운 아파트 값을 계속적으로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개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법인 차원에서 뭔가 작업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한번 들여다보겠다. 레미안 원빌리가 뭐 30평대가 거의 100억 수준으로 이제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레미안 원빌리도 아마 세무조사 확실하게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압구정현대가 거의 뭐 이름을 날렸었죠. 한 2달 상간에 100억을 찍었기 때문에 6, 7차, 91, 12차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압구정현대가 어마무시하게 아파트 값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전수조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불법 자금들이 어떻게 유용이 됐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외국인들도 뭐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사가지고 단기적 어떤 차익을
취하고 빤스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뭐 계속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얘기고,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97 규제 터지고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위축돼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9월 둘째 주에 32억 5천 찍었다고 막 밭글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확인 안 된 이 신고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니까, 첫째 주에 30억 찍었대. 그리고 32억 5천을 찍었답니다. 요런 거래들도 이제 결국에 가서는 다 국세청이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32억 찍은 43평 거래도 이게 다 밑돌개기 해가지고 이번에 밑장을 빼지 않습니까? 27억에서 이제 30억대로 올라가니까 딱 밑돌겠다가 30억 뚫어버리니까 30억으로 이제 딱 뭐랄까요, 이 거의 밑돌개기 굳은 돌로 딱 만들어 놓고 다시 32억 5천 쪽으로 또, 그죠? 밑돌을 딱 개놓고 이거 다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고 불꽃놀이 빵빵빵 33억 찍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 들여다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34평이 지금 29억 상태인데 첫째 주에 30억 찍고 지난주에 32억 찍었대. 그러니까 요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또 이제 밑장 빼기 하는 28억 거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최고가 순위가 지금 송파구도 장미 1차 잠실 레미나이파크 잠실 주공 5단지도 40억이 훌쩍 넘어가는 어떤 이런 아파트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초고가 거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세무 전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집값 담합 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법인 차원에서 불법적 자금 동원해가지고 단기적 차익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을 시도했는지를 그 가타 여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국세청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모로 새 정부 차원에서도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는 그런 얘기처럼, 피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 집값을 잡으면 정말 나라를 구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집값 못 잡으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앞으로 9월, 10월, 11월 국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만이라도 어떻게든 계속 선방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 65%의 자본이 이 부동산 시장에 딱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대단한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이 급격하게 폭락을 해버리면 고스란히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 하향세가 필요하다. 집값을 꼭 잡아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수순은 DSR 세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요. 부동산 대신 이제 주식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시장에서 정말 어이없는 불투명한 자산 시장에 목매지 말고 자본시장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가계 대출 총량을 좀 명목 성장률 이하로 묶는 관리, 아마 DSR 건드릴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보유 취득 양도세 확실하게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상당 부분 자본시장이 살아나네 마네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린다라는 어떤 또 공식 지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왕에 97 규제 쏟아냈는데 보유세까지도 가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국토부와 국세청이 토제 그리고 세무 전수조사 이런 어떤 양날의 칼을 들이댔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아파트, 특별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금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거래, 집중조사, 탈세 혐의, 세무조사도 중요하겠지만 보유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토제 지역도 마용성이 아마 세팅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 규제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 높다. 지금까지 이제 카드를 딱 등 뒤에 숨기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연내 주택을 정리해야지 좀 세금 폭탄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보유세, 부동산 세금 규제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 규제가 나왔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세제 규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 후보군에서 1순위, 0순위로 지금 뽑히고 있는 이 세계
세금 규제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공시가율을 60에서 80으로 환원하는 이 방안이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 97 규제에서 좀 살짝 빠졌었죠.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후에 요걸 건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69%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3년간 69%입니다. 요걸 한 75%에서 80%로 높여버리면 확실히 뭐 부동산 시장의 집값 부분은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인 목표 최대치는 90%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90% 높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뛰게 되죠. 10억 아파트 예를 들자면 지금 6억 9천 정도 되는데 69%니까 그죠? 확실히 이 체감적인 난이도가 틀려지게 되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비율인데 이게 이 현실화율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 9억 원에 60%, 한 5억 4천만 원까지 냈는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로 오르게 되면 이게 80%를 곱하게 되죠. 그럼 98, 72, 7억 2천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5억 4천에서 7억 2천이면 상당히 피부로 와닿는 이 세금의 어떤 압박감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매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그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양도세 중과 요 세 가지가 세트로 딱 나오게 되면 굉장한 어떤 세금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집값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천정부지로 지금 너무나 의도적인 어떤 작전 세력에 의해서 뭐 투기판적인 요소가 충분히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값 추이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유세 부분이 가장 큰 카드가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1, 2, 627, 97 나온 거는 그냥 맛배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10년 정도 보유하면 20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얻어도 8천만 원밖에 안 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죠. 굳이 1주택자라는 이유로 이마만큼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이 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 2주택자는 대신 6억을 냅니다. 어마무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1주택자. 근데 1주택자라는 이유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별히 이 서울의 가장 정점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 부분도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데 요거 이 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과 함께 이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착 톱니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빵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이제 9억 4천인데 이게 이제 8억, 7억까지 좀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뭔가 부동산 집값에 피부로 와닿는 어떤 이 가격 하향세가 눈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아파트 거래량은 이렇게 거의 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700건 거래가 나왔는데 확실히 9월 말 이 집값의 엄청난 대분수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게 2022년에 비슷했습니다. 역대 최저 거래량에서 한 700건, 800건을 찍었었는데 요게 고스란히 2022년에 서울 아파트 20%에서 30% 빠질 때의 전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래량이 한 700, 800건으로 쫙 줄면서 실거래가가 22%. 그러니까 공식 지표는 22%인데 이때 반토막 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앞으로 서울 거래가가 상당 부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보유세 카드 다음 주에 꺼내들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얼마든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마영성 아파트
다시 한번 토호제로 묶어버리고 전체적인 어떤 강남 아파트의 상승세를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보유세 카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발표가 터질 거라는 또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좀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법칙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